단면적이 8mm 제곱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서 붙이는 겁니다. 이때 지지점 간 거리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요. 기억해야 되겠죠? 지지점 간 거리는 2m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전선은 케이블이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전선을 조영제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는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가 돼야 합니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일 때는 6m가 되죠. 2m, 6m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문제에서는 보기에 6m가 없기 때문에 2m 아니면 6m인데 보기가 2m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케이블 공사입니다. 우리는 케이블 공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에서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지점 간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지점 간 거리 딱 정해져 있어요. 2m 아니면 6m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2m를 골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금속재 부분은 당연히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죠.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맞죠?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2가 아닙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를 보면 우리가 답들을 보잖아요. 답들을 보면 대부분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틀리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이죠. 난연성이냐 불연성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느냐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여야 하고 관통부는 불연성 물질로 충전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설 조건을 기억해야겠죠. 정리해보면 안전율 1.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가 되어야 하고요.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재이므로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합니다. 전선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상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압 케이블과 고압이나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안에 포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연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는 전선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 접속 부분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 처리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는 전선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연 처리가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하는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그리고 기타 케이블,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목욕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물기, 습기, 이런 것이 존재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런 목욕탕 안에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코드는 어떤 코드를 써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코드는 당연히 물기와 습기에 견디는 선을 써야 됩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선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전선은 면 코드, 면 연선,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면으로 된 것은 물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요. 고무 절연선, 고무 코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동전선이기 때문에 코드를 써야 됩니다. 이동전선은 코드예요. 문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코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코드하고 절연선이라면 당연히 어떤 걸 써야 하죠? 코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60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에 조명용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 소등되는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 주택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이럴 경우는 3분입니다. 1분, 3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을 답을 해야 합니다. 1분일 때는 어느 경우인가요?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뭐 호텔, 여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1분이 될 때는 숙박업일 때 1분이다. 호텔 현관, 여관, 객실 입구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호텔의 객실 입구, 여관의 객실 입구, 객실 입구입니다. 이럴 경우는 1분이다. 3분은 주택입니다. 전멸기의 시설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진열장 또는 진열장 안에 저압 옥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사용전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압을 이야기할 때 대지전압, 사용전압 구분하라고 그랬죠. 진열장 또는 진열장 안에 저압 옥내 배선에서 사용전압은 400V입니다. 사용전압이죠. 400V 이하입니다. 400V 이하 진열장 안입니다. 진열 기억하세요. 진열장 배선의 사용전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을 씁니다. 직접 조영제에 밀착해서 배선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볼까요? 옥외 백열 전등의 인하선으로 애자 공사를 해서 노출된 장소에 시설합니다. 이 경우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미만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규정이 옥외등 인하선입니다. 옥외등 인하선으로 애자 공사를 노출 장소에 시설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2m입니다. 애자 공사 지표상 높이 2m입니다. 이렇게 인하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자 공사를 노출된 장소에 시설했는데 그 외에도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애자 공사 가능하죠. 금속관 공사 가능합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가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속관공사와 합성수지관공사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애자공사는 제한된 조건이 있고요. 케이블공사도 제한된 조건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금속 케이블이라면, 금속 피복 케이블이라면 목조는 불가합니다. 금속이 있는 케이블은 목조를 사용할 수 없다.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해야 된다. 목조 조형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속은 목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옥내 시설하는 1000V 이하의 방전관 등을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외함을 가연성 조형제로부터 이격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격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1cm입니다. 0.01m. 이격해야 되는 거리는 1c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안전기를 견고한 내화성 외함 속에 넣어야 합니다. 안전기는 조명기구에 내장해야 하지만 이것을 견고한 내화성 외함 속에 넣으면 조명기구 내에 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외함을 가연성 조형제에서 1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합니다. 그리고요, 간접 조명을 위한 벽 안 및 진열장 안의 은폐 장소에 외함을 가연성 조형제에서 10m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10mm죠. 이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가연성 조형제로부터 10mm 이상 이격해서 견고하고 부착하기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mm 이상 이격할 때는 어느 때인가라고 보면 은폐된 장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은폐된 장소에. 노출 장소라고 한다면 0.01m, 1cm가 되는 거죠. 0.01m 이상이 되는데 10mm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폐 장소에 시설할 경우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노출 장소는 1cm, 다음 은폐 장소는 10mm,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죠?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메타 이하로 시설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요. 지지점 간 거리입니다.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에서는 전선은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형제 아랫면 옆면에 부착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된다.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애자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자면 이렇게 생긴 걸 쓰죠. 이걸 높애자라고 이야기했죠. 높애자를 조형제에 지지합니다. 조형제에 부착하죠. 조형제에 부착하는 것은 나사로 부착을 하는 거죠. 조형제에 부착하게 되면 여기에 전선이 들어가는데 이 높이가 전선과 조형제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애자가 여기에 전선이 부착이 되면 여기에 전선이 부착이 되겠죠. 얘가 전선이다. 그러면 옆에 똑같은 애자가 하나 더 갈 겁니다. 여기도 전선이 가겠죠. 이것도 전선이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이의 거리, 이걸 우리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60mm입니다. 그리고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거리, 요거는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전압을 보면
6kV 이하가 되죠. 이렇게 될 때는 얘가 20mm입니다. 그리고 6에서 9kV 이하가 되면 30mm가 됩니다. 그리고 9kV를 초과하면 이때는 40mm가 됩니다. 요거 자주 물어봐요. 20mm, 30mm, 40mm. 전선 상호 간격 60mm.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 20mm, 30mm, 40mm. 전압에 따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선 지지점 간 거리가 나오죠.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여기 지금 문제 나오는 겁니다. 1m입니다.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메타 이하가 돼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때는 1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세 가지 성질이 있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때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은 각각 얼마인가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 측은 사용 전압이 400V 이하고요. 2차 측은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입니다. 그러한 절연 변압기를 쓰죠.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사용 전압입니다.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사용 전압은 1차 400V 이하, 2차 150V 이하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은 최대 몇 볼트인가요? 라고 물어요. 여기서 사용 전압은 300V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사용 전압이 300V가 되고요. 역시 교통신호등은 인하선을 사용하는데요. 인하선의 지표상 높이는 2.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 전압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거고 인하선의 높이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의도적으로 접촉했을 때 전기적인 충격을 가해서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가축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기 울타리잖아요.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서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입니다. 감전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용 전압이 400V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250V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기욕기란 욕탕 안에 전극을 설치해서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입욕자에게 전기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욕기는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전압이 높아서도 안 됩니다. 욕탕 안에 전극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압이 매우 낮아야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압은 1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2차 전압의 한도는 10V 이하입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이 아닌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고요. 취급자 이외자가 쉽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취급하게 되면 입욕하는 사람들에게 인명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급자 이외자가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온상용 발열선이 있습니다. 전기 온상이란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닐하우스, 전기 비닐하우스입니다. 전기 온상용 발열선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대지전압 300V 이하를 사용해야 하고 그 발열선이 낼 수 있는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온상용 발열선의 최고 사용 온도는 섭씨 몇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80도입니다. 전압은 300V 이하가 됩니다. 온도는 80도씨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발열선은 다른 전기 설비나 다른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이나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이나 또는 자기적인 영향, 열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열선은 온도가 무려 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열로 인해서 다른 전기 설비나 다른 약전류 전선이나 수관이나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 자기적, 열적인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그 다음 X선 발생 장치죠. 제1종 X선관, X선 발생 장치는 최대 사용 전압이 154인 경우 15만 4천 볼트인 경우에 전선 상호 간격은 몇 센치인가요? 라고 물어요. 전선 상호 간의 간격입니다.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선 상호 간격인데요. 얘는 100kV 이하. 이렇게 되면 0.4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는 154kV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닙니다. 45cm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kV를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과시. 이렇게 100kV를 초과할 때는 10,000V 단수마다 10kV 단수입니다. 10,000V 단수마다 3cm를 더합니다. 0.03m 가산합니다. 10,000V 단수마다. 그러니까 154잖아요. 이렇게 하면 10,000V가 되네요. 100kV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4가 되네요. 이것을 10,000V 단수로 이야기하면 6이 됩니다. 따라서 6이 되니까 원래 45cm잖아요. 45cm가 100kV까지인데 거기에 단수가 6만큼 늘어났으므로 6에다가 센치로 이야기하면 3cm 이걸 더해주는 겁니다. 단수 하나당 3cm.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63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X선 발생 장치의 바닥에서 높이 100kV를 기준으로 해서 2.5m입니다. 이상. 이렇게 되고요. 100kV 초과. 이 경우는 10kV 단수마다 여기서는 2cm. 2cm 가산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높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전선 상호 간격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얘도 100kV까지는 0.3입니다. 메타입니다. 그리고 100kV 초과입니다. 이때는 10,000V 단수입니다. 역시 2cm 가산합니다. 이것과 이것. 그 다음 문제 보죠. 2차측 개방 전압이 1만 볼트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 전격 살충기. 전격 살충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충격으로 해충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해충을 제거하는 기기입니다. 2차측 개방 전압이 1만 볼트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 전격 살충기는 격자가 있습니다. 그 전격 격자가 지표상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요.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는 바닥으로부터 3.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해야 합니다. 2차측 개방전압이 1만 볼트라고 하면 특고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3.5m 높이가 되는데요. 얘가 특고가 아니라 고압이 되면,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7000V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1.8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고는 3.5m고 고압은 1.8m가 높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와 다른 시설물이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격자와 식물 간의 이격거리는 0.3m가 된다. 자, 그 다음 유희용 전차라고 합니다. 유희용 전차 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설비는 다음에 의해 시설해야 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희용 전차 안에 전기 시설입니다.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당연히 전용의 개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접촉 전선은 제3궤조 방식에 의하여 시설합니다. 그리고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고 교류 40V 이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SELV라고 하는 거와 PELV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저압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교류입니다. 50V 이하의 전압이죠. 특별히 낮은 저압, 50V 이하의 저압이에요. 교류는 50V 이하가 되면 접촉해도 감전이 일어나지 않는 전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60V라고 이야기하죠. 60V는 특별 저압보다 높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겠구나. 잘못된 거구나. 유희용 전차를 접촉했을 때 감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류 전압은 특별 저압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0V가 아니라 50V보다 낮은, 특별 저압보다 낮은 40V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V가 실효값이면 최대값으로는 이만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56V 정도 나옵니다. 56V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파고값으로 봤을 때 교류 40V에 해당하는 직류의 파고값은 56V가 되니까 그러면 56V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60V 이하가 돼야 된다. 56V가 아니라 60V 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6V를 60V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유희용 전차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에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차 전압 400V 이하고요. 2차 전압은 이렇게 되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 나옵니다. 가반형 용접 전극,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반형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할 때 용접 변압기 1차 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당연히 가반,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차측 전로에 용접 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해야 하고요. 금속체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400V, 300V가 대부분의 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300V로 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400V나 300V가 정답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